오늘은 5D 힐링센터의 박기석 대표님 함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대표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D 힐링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박기석이라고 합니다. 이 시스템이라는 이 스칼라 파동을 만들어내는 기계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좀 치유하려고 좀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만나게 된 이유가 둘 다 스칼라 파동으로 의기투합하고 있는 사이여서 이렇게 오늘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요. 몸마음TV에서는 매직 스칼리아라고 하는 이 스칼라 파동의 원리를 이용해서 전자파를 상쇄시키는 기기를 판매하고 있고, 또 이 5D 힐링센터는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지금 사방에서 파동을 통해서 스칼라파가 이 안에 막 가득 차 있는데요. 이런 치유 파동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제 심신치유를 도와주고 계신 힐링센터를 운영하고 계셔서 제가 스칼라파동이라는 딱 그 문구를 보고 나도 스칼라파인데 여기도 스칼라파네 하고 연락을 드렸더니 또 저를 알고 계시고 원래 팬이죠, 제가. 네, 저희 구독자시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스칼라파 이야기를 하다가 여러분들이 이미 스칼라파는 이 양자 물리학의 시대가 되면서 많이 연구되고 있고 그런 제품들이나 뭐 기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활용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스칼라파라는 분야 자체가 과거에는 잘 다루지 않았던 부분인데 양자 물리학이 부각이 되면서 실제 많은 과학자들이 논문도 많이 쓰고 있고 실제 연구 사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스칼라파라는 게 양자하고는 뗄 수가 없는 같은 거잖아요, 거의. 그렇죠.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제 일반 분들은 아직 잘 모르시지만 이미 우리 삶에 들어와 있는 스칼라파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왜 이 스칼라파가 중요한지, 우리 건강, 심신치유에 왜 중요한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스칼라파를 간단하게 좀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동양의학에서 기치료, 기에너지, 프리에너지 쪽이라든지 그런 쪽 그 분야에서는 신비주의 쪽 분야에서는 제로 포인트 에너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인도에서는 또 프라나라고 얘기 많이 하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생명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생명 에너지라는 게 우리 몸에서도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이런 기계로도 구현이 가능합니다. 전자파가 우리가 맨날 노출되어 있는 4G, 5G, 와이파이 그리고 라디오에서 나오는 전자파, 우리가 살면서 각종 TV, 인터넷, 그 다음에 모니터에서 나오는 전자파도 있고 굉장히 많은 전자파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완전히 우리 주변에 있는데 이 전자파는 비생명 에너지잖아요. 맞습니다. 생명을 오히려 상쇄시키는, 없애는. 이게 이제 굉장히 세포한테 부담이 되는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동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자체 세포들이 보면 각자 고유 주파수 진동수가 있어요. 그 주파수 진동 안에 있어야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고 조화롭게 건강을 이루면서 살 수 있는데, 이런 간섭이 자꾸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세포가 가지고 있는 주파수 자체가 교란이 일어납니다. 고유 주파수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세포에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장기별로 고유 주파수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공명 주파수가 있고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 세포 자체가 전부 다 파동을 가지고 있는데 이 라디오라던가 핸드폰, 와이파이, PC, 이런 TV에서 나오는 형광등에서도 나오고 뭐 KTX에서도 전자파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하철에도 있고. 이런 모든 전기에서 나오는 전자파, 전자기파가 그런 고유 주파수를 이제 교란시키는 거죠. 맞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전자레인지 아시죠? 네. 전자레인지에서 나오는 것도 초단파 전자파예요. 일종의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물 같이 그냥 튀겨지는 거죠. 그래서 세포가 못 견디고 가지고 있는 주파수가 굉장히 교란이 되면서 스트레스도 받게 되고 세포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인간 정신처럼. 그리고 그러다 보면 재활동을 못하다 보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각종 병에 노출이 되고 심지어는 DNA라든지 우리 세포가 변형이 돼요. 그러면서 이게 변형이 되면서 기형이 되면서 암세포가 생기기도 하는 겁니다. 제가 본 연구는요, 핸드폰이나 TV를 10분만 시청을 해도 혈구가 다 달라붙어서 피가 순환이 잘 안 되고,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순환이 안 되니까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를 테스트한 그 영상을 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떤 논문이나 이런 거를 모아놓은 책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무지개라는 책에도 전자파의 위험성에 대해서 그런 논문이나 이런 실험 같은 거를 실어놓은 책이 있거든요. 거기도 보면은 라디오가 처음 보급됐을 때 질병이 늘어나고 TV가 보급됐을 때 질병이 늘어나고 핸드폰이 보급됐을 때 또 질병이 늘어났다라는 보고서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런 전자파 기계들이 생기면서 정보 전달을 되게 효율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 전달을 하려면 효율적으로 하려면 전자파가 굉장히 센 전력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듈레이션이라는 과정을 통하는데 그 안에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선에 우선으로 사람들이 거의 감전되는 효과를 보이는 거랑 비슷한 거라고. 감전되고 있다라고 표현하니까 거의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네, 맞네요. 게다가 우리가 지금 요즘에 어싱 유행하잖아요. 네. 그라운딩 어싱 유행하는데 땅하고 연결돼 있어서 몸 안에 쌓인 정전기가 빠져나가줘야 되는데 네. 신발이 발명이 되면서 그렇죠. 신발의 고무가 비돈처체란 말이에요. 그럼 몸에 정전기가 계속 쌓이게 돼요. 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축적된 전자파로 인해서 축적된 전자파들이 몸에서 쌓이고 빠져나가지를 못하게 되니까 병에 걸릴 수밖에 없죠. 계속 쌓이기만 하고 이게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또 제가 어떤 읽은 책에서는 몸 안에서 생긴 그런 전자파나 정전기들이 염증을 일으킨다는 맞습니다. 그런 것도 봤거든요. 염증이 일어나요. 그리고 몸 안에 우리가 세포들이 가지고 있는 세포마다 다 다른데 네. 전위가 있습니다. 네. 전위라는 건 볼테지를 얘기하는데 보통 70에서 90mV의 전위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 건강하게 삶이 유지가 되는데 몸이 이제 아프거나 네. 비정상적으로 되면 세포들이 뭐 20mV, 10mV 이하로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암이 생기고 사람들이 막 죽게 되고 병에 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몸이 산성화되는 것도 관련이 있나요? 맞습니다. 산성화, 염증 다 똑같죠. 제대로 작동을 못하니까. 네.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지금은 과거 옛날이랑은 다르게 이런 전자기기들을 통한 전자파 위험 이런 것들도 네. 무시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싱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하고 굉장히 했는데 유행했죠. 네. 어싱이라는 게 근데 항상 할 수가 없잖아요. 항상 할 수도 네. 없고 겨울에는 또 더 힘들고 밖에 나가야 되고 또 네. 발도 다칠 수 있고. 네, 예. 일하시는 분들은 또 회사 갔다 집에 왔다 하면 어디 자연으로 가서 걷는 게 힘들죠. 할 수 없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자파에 대한 해결책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스칼라파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스칼라파가 해결책으로서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에서 진짜 우리가 전자파 폭탄 안에 살고 있거든요. 각종 유해 전자파들을 상쇄시켜주는 효과를 해요. 쉴드 기능이죠, 일종의. 네. 방어막 기능을 쳐주는 게 첫 번째 기능이고요. 두 번째 기능은 이렇게 방어막이 치고 상쇄되면 이제 전자파가 없는 거나 비슷하게 나타나거든요. 이 환경 안에서는. 그 환경이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위 또 다시 원상복귀로 회복이 되고 네. 그리고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게 원래 자연 치유 능력이거든요. 그렇죠. 스스로 회복하고 하려고 하는 능력인데 그거를 최적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도 짧아졌던 게 다시 길어지기도 하고 DNA도 스스로 복구가 되고 네. DNA가 복구가 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포들이 스스로 자가 복구가 되는데 도움을 주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앞에서 저희가 스칼라파가 그 몸이 가지고 있는 기라던가 네. 원래 자연에서 나오고 있는 생명에서 나오고 있는 기, 네. 기와 가장 흡사한 게 이 스칼라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내가 기운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기운이 없고 뭔가 세포가 기운이 없을 때 네. 그 스칼라파를 우리가 이렇게 접촉하게 되면 네. 그 기가 살아나는 거랑 같은 맞습니다. 보조 배터리 같은 역할을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기가 빠졌을 때 충분한 영양 섭취나 수면을 취하면은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네. 그거를 단시간 내에 스칼라파에 노출되어 있는 공간에서 있으면 이게 보조 배터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빨리 그게 가능해지죠. 그러면 스칼라파라는 게 스칼라파도 파동이잖아요. 네. 그 전자파도 파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좀 복잡하게 과학적으로 설명드리는, 기술적으로 설명드리는 부분은 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다음에 다루도록 하고요. 우리가 기존에 얘기하는 전자기파는 벡터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벡터라는 건 뭐냐면 에너지의 질량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든가 왼쪽으로 위로 이동한다든가 아래로 이동한다든가 방향성을 가진 게 보통 에너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스칼라파는 에너지의 양과 질량과 그 멀리 갈 수 있는 거리만 가지고 있지 거기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스케일러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게 전자기파라는 거는 이게 간섭 파장과 함께 이게 파동처럼 네. 그 물에 이렇게 맞아요. 요것처럼 이렇게 퍼져나가는 막 이런 형식으로 네. 이렇게 진행이 되면 스칼라파는 그런 게 없이 네. 일반적인 전자기파 같은 경우는 E하고 M이 있어요. E는 뭐냐면 전자파고요. M은 마그네틱이라고 해서 자기파입니다. 네. 두 가지인데 이게 서로 90도로 꺾여가지고 이게 보통 교류 전류가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중간에 0을 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하거든요.
근데 스칼라파 같은 경우는 이게 보통 기계적으로 만들어진 원리가 두 개의 똑같은 전자기파가 부딪히면서 상쇄가 나면서 제로만 남아요. 제로. 그러니까 에너지의 질량만 남습니다. 음. 네, 그래서 이 파장 자체는 없어집니다. 파장이 없는 제로 파장. 네, 제로 파장의 맞아요. 그냥 에너지 그 네. 자체. 이 설명하기가 되게 쉽지는 않은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먼 원거리도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의도하는 대로 우리 정신하고도 세계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기라는 게 그런 에너지가 그런 데서 또 나오잖아요. 사람한테서 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해서 이거를 기술적으로도 만들어낼 수가 있더라고요. 아, 이게 원래 처음 시작이 니콜라 테슬라잖아요. 니콜라 테슬라가 이 원리를 발견을 했고요. 네. 또 맥스웰이라는 분이 둘 다 되게 유명한 전자기파의 어떤 아버지 과학자인데 네. 이런 분들이 이 논리를 펼쳤죠. 네. 네. 우리가 또 테슬라는 유명하니까 그렇죠. 테슬라가 엄청 유명하니까 뭔가 테슬라가 그때 실험을 통해서 무한 동력, 원거리 에너지 전달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성공했다. 그리고 스칼라파다. 그것이 스칼라파고 네. 지금까지 오게 된 거다. 거리에 제한이 없습니다. 네. 스칼라파는 이렇게 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따졌을 때 보면. 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도 그걸 공부를 했고요. 전 세계 프리 에너지, 그러니까 자유 에너지를 무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 뭐 안타깝게 너무 앞서갔다. 앞서갔는데 이제 방해를 많이 받고 돌아가셨죠. 네. 근데 그분이 주장하기에 그분의 기본적인 기술이 스칼라파였었어요. 그렇죠. 네. 스칼라파라는 게 뭐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전부터 연구돼 왔던 에너지. 네. 네, 우리 인간의 기와 가장 흡사한 이 네.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네. 구현할 수 있는. 방향성은 없지만 스칼라라는 게 뭐냐면 스케일러예요, 영어로. 네. 스케일러라는 건 스케일, 어. 사이즈를 얘기하는 겁니다. 에너지의 질량, 양을 얘기하는 건 뭐 거리, 포텐셜을 얘기하는 거지. 전위, 에너지의 위상을 가지고 많이 얘기하는 거지. 방향성은 하기 나름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매직 스칼리아도 이제 집에 꽂아서 작동시켰을 때 스칼라파에 이 막이 씌워진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영향을 끼치는 범위 안에서 어떤 그 에너지가 크기가 생기는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스칼라파 이런 디바이스들이 좀 네. 있는데 뭐 저희 이 시스템도 그렇고 네. 매직 스칼리아도 그런데 이게 너무 신기한 게 보면 일반 컴퓨터 모니터라든지 전자기파 발생하는 와이파이 기계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그런 걸 전자기파 측정기를 갖다 대면 전자기파가 나오거든요. 네. 몇 가우스라고 몇 테슬라라고 이렇게 뜨는데 실제로 이런 스칼라파를 생성하는 기기들 앞에 갖다 대잖아요. 네. 제로로 떠요. 안 떠요. 아예.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제로 파장이. 예. 다 상쇄돼 버린 겁니다. 상쇄돼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핸드폰, 그 와이파이라던가 라디오라던가 뭐 이런 모든 전자기파들은 어딘가로 가잖아요. 맞아요. 흘러서 어딘가로 가잖아요. 근데 얘는 어디를 가는 게 아니라 그 공간 안에 형성이 되는 에너지라는 거죠. 그 공간에 모든 유해 전자파들이라든지 그런 요소들을 네. 진공 상태를 만들어. 흔히 전자파는 안 좋은 비생명 에너지는 네. 좌회전하는 네. 파장이라고, 네. 그리고 생명 에너지는 우회전을 네, 한다. 우토전이라고 예, 얘기하죠. 그래서 좌회전하는 파장들이 이제 신체에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그냥 제로 파장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렇죠. 상쇄시켜서. 그렇죠. 네. 근데 그것도 회전 방향은 다 있어요. 네. 보통 우토전 쪽으로 많이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스칼라파도. 네, 스칼라파. 네.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스칼라 파장이라는 스칼라파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단어들이나 이런 것 디바이스들이나 네. 이런 것들에서 많이 접하실 거고 네. 이제 시작일 이제 거고요. 시작이죠. 네. 네. 저는 이제 조금 좀 먼저 시작한 황수목 대표님이나 저 같은 경우 조금 남들보다 약간 더 먼저 시작한 사람들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이런 기술들을 많이 접하게 될 거고요. 정말 현대의학도 물론 좋지만 이게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되게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는 어차피 우리 몸이 낫는 거는 우리 몸이 스스로 치유하는 거기 때문에 도움을 좀 줄 수 있는 이런 대안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스칼라파라는 거를 이제 양자 컴퓨터도 나오고 양자라는 말도 익숙해진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스칼라파라는 것도 점점 여러분들이 많이 듣게 되실 거고 특히나 이런 심신치유 쪽의 디바이스 쪽으로 많이 발전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몸에도 도움이 많이 주지만 네. 명상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이 네. 찾으시더라고요. 이건 기고 제로 파장이라고 했으니까 명상에도 너무 많이 도움이 네, 저 위에 산꼭대기까지 안 가도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뇌의 오른쪽 왼쪽에 보통 밸런스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어린애들도 그렇지만
어렸을 때부터 전자파를 많이 받거나 영양 공급 문제도 있겠죠. 네. 공해 문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제 화학 물질도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운의 잔해가 균형 있게 발달을 안 해서 ADHD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장애들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또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직접 그런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도움을 네. 주더라고요. 스칼라파라는 게 우리가 자연에 가면은 막 치유되잖아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스칼라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꼭대기까지 안 가도 돼요. 네. 그런 거여서 우리 몸의 균형이 깨진 심신의 균형을 맞춰주는 그런 에너지적인 역할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도 스칼라파에 대해서 저희가 또 많은 공부를 하면서 자세한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심층 분석을 좀 네. 앞으로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익숙해질 때까지 네.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요. 다음 편에서 만나요.